네, 안녕하세요. 네이버의 카티아 V5 유저 카페 고스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유튜브에다가 동영상 강의를 올렸었어요. 이렇게 올렸는데 지금 다시 틀어보니까 당시에 제가 헤드셋을 다른 걸 쓰고 있었는데 목소리도 좀 잘 안 들리고 설명이 좀 잘 안 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좀 녹화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 개론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기본 개론이라는 게 저는 뭐 이것저것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크게 많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많이 설명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어떤 부분을 제가 설명드렸었는지 지금 잘 기억이 잘 나지가 않네요. 좀 예전이라서 이게 거의 뭐 5달 전인데 일단은 카티아라는 게 어떤 프로그램이냐 라는 거를 좀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죠? 자, 메모장으로 설명을 드리죠. 자, 카티아라는 거는 많은 회사는 다소 시스템이라는 회사에서 만들었어요. 이게 시스템 영어가 아니고 이게 프랑스 회사예요. 그래서 스펠링이 틀린 게 아니라 이렇게 맞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 다소 시스템이라는 회사가 나오기 전에 전신 회사가 있었는데 그래서 전투기를 개발을 했어요. 유로파이터였나 뭐 라파리인가 뭐 전투기를 개발을 하는데 그 전투기를 개발하기 위해 툴을 하나 만들었어요. 캐드 프로그램. 그 캐드 프로그램 만들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캐드 프로그램 굉장히 쓸만한 거예요. 그래서 이 캐드 프로그램을 팔아도 되겠다. 다른 분야에 사용할 수 있게 판매를 해도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다소 시스템이라는 회사를 창립을 하고 이 카티아라는 프로그램을 팔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카티아는 CAD 프로그램이다. 사람들이 뭐 CAD 하면은 일반적으로 오토캐드를 많이 떠올려요. 저기 오토데스크사의 오토캐드를 많이 떠올리는데 CAD라는 거는 오토캐드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약자가 뭐냐면 컴퓨터 에이디드 디자인. 자, 컴퓨터의 도움을 받아서 설계를 하는 프로그램이다 라는 거예요. 디자인을 하는 프로그램이다. 그렇다면 컴퓨터를 이용해서 설계를 하는 프로그램이다. 그렇죠. 3D CAD. 자, 그래서 카티아라는 거는 이제 일단 3D로 어떤 제품을 설계하는 것이다 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 카티아를 많은 분들이 배우고 계세요. 근데 주로 이제 기계공학과 나오신 학생들이 많이 배우는 것 같고요. 그 외에는 이제 직업훈련 교육기관이나 아니면 학원 같은 데서 취업 목적으로 배우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카티아를 잘하는 게 좋긴 하죠. 근데 굉장히 어려운 길이다라는 걸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카티아를 하는 게 어려운 길이라는 거 알고 그런 어려운 길을 걸을 각오가 되셨으면 카티아를 배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처음에 원래 가르쳐 드릴 때 이걸 알려드렸어야 했는데 먼저 카티아를 실행을 해볼게요. 자, 다시 실행할게요. 카티아를 처음 실행하면 어떻게 되시냐면 자, 이렇게 한글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저는 한글로 하는 걸 추천을 드리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한글의 번역이 좀 불완전하거든요. 이게 번역을 잘 해낸다고 해놨는데 그래도 좀 이게 번역이 안 좋아요. 이거 뭐 그래프 트리 다시 정렬 뭐 이런 거 맞는 번역이긴 한데 좀 직관적이기가 않죠. 얘기가 말이 나중 가면은 뭐 이렇게 보시면은 어떤 거는 번역이 돼 있고 어떤 거 번역이 안 돼 있어서 어디서는 형상이라고 하고 어디서는 또 쉐이프라고 하고 그렇게 되니까 오히려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용어가 자꾸 바뀌니까 헷갈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웬만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렇고 영어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먼저 바꾸는 작업을 제일 먼저 하세요. 도구에 들어오셔서 사용자 정의 들어오셔보세요. 거기서 위쪽에 명령 들어오세요. 죄송합니다. 명령이 아니라 옵션 들어오세요. 옵션 들어와서 사용자 인터페이스 언어 이 부분을 영어로 바꿔주시면은 설정을 적용하려면 세션을 다시 시작하십시오. 라는 문구가 뜹니다. 확인 누르시고 닫기 누르시고 카티아를 한번 꺼주세요. 다시 실행해 보시면 이렇게 영어로 바뀐 걸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영어로 바뀌었으면 이제 좀 설정해 줘야 될 게 있어요. 다시 툴스를 누르신 다음에 커스터마이즈 한번 누르세요. 그럼 처음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여기 왼쪽에서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목록에서 자주 사용한 것들을 여기 즐겨찾기 페이버릿에다가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개를 추천을 드리자면 일단은 어셈블리 디자인이라는 게 있어요. 얘를 넣으시고 그 다음에 제너레이티브 쉐이프 디자인 얘를 넣으시고 그 다음에 파트 디자인 이 세 가지 정도를 일단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 클로즈 하시면은 뭔가 바뀐 거를 못 느끼실 텐데 왼쪽에 이 단추가 바뀐 거거든요. 이걸 눌러보시면 아까 제가 등록해놨던 즐겨찾기에 등록해놨던 메뉴들이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일단 카티아의 툴 사용법을 설명드리기 전에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카티아 안에는 일단은 다른 걸 먼저 설명드릴게요. 자, CAD 프로그램으로 어떤 물체를 컴퓨터로 설계를 하려면은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는데 첫 번째 와이어프레임 모델링 자, 두 번째는 서페스 모델링 세 번째는 솔리드 모델링 뭐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나누자면 와이어프레임 모델링은 무엇이냐면은 어떤 그림을 그릴 때 면을 그리는 게 아니라 그 외곽선 만약에 주사위를 그린다 치면은 자 그림판이 있나요 여기? 자, 스케치북 이거 어떤 거죠? 이거 아니다. 그림판을 자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그릴 때 이렇게 뼈대만 와이어만 이렇게 그려놔도 우리는 주사위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와이어만 그려놔도 주사위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뼈대만 와이어 프레임 와이어가 철사란 뜻이죠. 이렇게 철사처럼 어떤 골격만 이렇게 그려놓은 거를 와이어 프레임 모델링 방식이라고 해요. 근데 여기다 더해서 어떤 면을 칠하는 것, 이 한쪽 면을 다 이렇게 칠해서 이 면 자체를 모델링 하는 거예요. 이렇게 면으로 모델링 하는 거를 서페이스 모델링이라고 해요. 근데 이 면의 모델링은 이 안쪽까지 채워져 있는 건 아니죠. 겉에만 이렇게 면이 만들어져 있는 거고 안에까지 채워지지가 않아요. 근데 이 안에까지 채워져서 완전히 3D 안에가 다 차있는 고체로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솔리드 모델링이에요. 그래서 이제 장단점 보자면 와이어프레임 모델링 같은 경우는 뒤에까지 한 번에 볼 수 있고 훨씬 작동하기가 더 편하겠죠. 아무래도 모델링하기 더 편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고급 모델링하기는 굉장히 한계점이 많을 것 같아요. 막 곡선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는 와이어프레임만으로 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서페이스 모델링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는 좀 말씀드리고 뭐한 게 원래는 서페이스 모델링 자체가 솔리드 모델링보다는 용량이 작아요. 근데 이제 서페이스 모델링은 주로 복잡한 형상 만들 때 하기 때문에 용량이 더 큰 일반적으로 더 크긴 한데 원래 똑같은 형상을 구현한다면 서페이스 모델링이 더 용량이 더 작아야 되거든요. 용량이 작다는 장점이 있어요. 대신 얘는 부피나 무게, 중량 같은 거를 계산할 수가 없다. 왜냐 안에 속에가 채워져 있지 않고 겉에 면만 만들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솔리드 모델링은 용량은 크지만 뭐 부피, 중량 이런 것들을 계산할 수 있다. 안에가 다 채워져 있고 완전히 구현이 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카티아에서 용도는 이거는 거의 쓰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이제 서페이스 모델링 안에 합쳐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얘는 뭐 안 쓴다라고 보시면 되고, 주로 서페이스 모델링은 주로 복잡한 형상들, 막 굴곡이 많은 형상들, 이런 모델링 할 때 주로 저희는 서페이스 모델링을 해요. 왜냐면은 이런 간단한 네모 영상에다가 조금 이렇게 튀어나오게 튜닝을 하려면은 튀어나온 면 하나를 만든 다음에 걔를 여기다 합쳐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서페이스 모델링은 복잡한 형상 할 때 굉장히 유리하다. 솔리드 모델링은 보통은 서페이스 모델링으로 만든 면을 이용해서 솔리드화 시키는데 많이 사용한다. 제가 좀 설명이 조금 이게 헷갈리게 설명드린 것 같아요. 이렇게 설명드리면 안 되는 건데 원래. 어쨌든 자, 이거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건 지금 잊어버리시고, 일반적으로 이제 서페이스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툴들, 뭐 이렇게 선을 그린다, 면을 만든다거나 하는 기능들이 따로 있고, 그 면을 가지고 3D 객체를 만드는 기능들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서페이스 모델링을 하기 쉽게 서페이스 모델링을 하기 위한 툴들을 모아놓은 워크벤치, 툴들을 모아놓은 작업 공간을 제너레이티브 쉐이프 디자인에다가 많이 모아서 작업을 해요. 그리고 솔리드 모델링은 파트 디자인에서 저희가 작업을 해요. 그래서 워크벤치, 작업 공간이라는 개념을 아셔야 되는데, 워크벤치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특정 작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툴들을 한데 모아놓은 공간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필요한 툴바들을 한데 모아놓은 공간이다. 그럼 툴바라는 거 뭐냐? 툴바. 어떤 특정한 툴들을 모아놓은 커맨드 막대.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카티아에서 보시냐면, 자, 이렇게 툴들을 모아놓은 이 막대가 툴바예요. 이렇게 툴바들이 쫙 나열이 되어 있죠. 이렇게 연관이 있는 툴바들끼리 한데 모아놓은 거를 워크벤치라고 해요. 워크벤치라고도 하고 도메인이라고도 하는데 저희는 워크벤치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툴바, 그쵸? 이 개념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자주 사용하는 워크벤치는 제너레이티브 쉐이프 디자인하고 파트 디자인, 그리고 어셈블리 디자인이라는 게 있는데 이 세 가지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가 적게 등록해놨다 라는 걸 아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또 설명을 드릴 게 3D 객체를 모델링을 하려면 3차원이잖아요. 3차원은 2차원이 보여서 3차원이 되고, 1차원이 보여서 2차원이 되고, 2차원이 보여서 3차원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1차원이라는 건 뭘까요? 어떤 위치 정보가 있는 거를 1차원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자, 네이버에 한번 쳐볼까요? 자, 여기 나왔죠? 직선이나 곡선을 말한다. 점이 아니라, 저도 이런 수학적인 개념은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직선, 어떤 위치에서부터 어떤 위치까지의 방향성을 가지는 이 정보 하나가 직선이에요. 이게 1차원이에요. 1차원. 근데 만약에 이 직선을 또 다른 방향으로 또 하나의 방향이란 정보를 줘서 그쪽으로 이렇게 얘를 쭉 나열해 볼게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직선을 무수하게 쭉 나열을 한다. 이게 그리기가 힘드네요. 쭉쭉쭉쭉쭉쭉쭉쭉 나열을 하면은 어떤 면처럼 이렇게 나올 거예요. 아이고. 어떤 면처럼 이렇게 쭉 이어지겠죠. 얘가 이렇게 쭉쭉쭉쭉 이어다 놓으면은 이쪽이라는 방향성, 이 위치에서 이쪽 방향성에서 이쪽 방향성이 더해져서 면이 나왔고 이 면이 2차원 정보예요.
그렇죠. 자, 우리가 보는 지금 이 모니터 화면도 이쪽 좌표, 이쪽 좌표, X와 Y라는 좌표가 두 개가 만나서 이 안에서 형상이 구현이 되는 거예요. 이게 2차원이에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의 축이 생겼다. X라는 축. 만약에 이 면을 또 다른 방향 하나 더 줘가지고 뭐 Z라는 방향으로 이 면들을 또 무수히 쭉 나열을 했어요. 그러면 이쪽으로 면을 쩍쩍쩍쩍 종이를 여러 장 쌓으면 이렇게 박스가 되죠. 박스 모양으로 쌓아지죠. 그것처럼 한쪽 방향으로 쭉 쌓으면은 또 다른 방향 정보가 더해져서 한 차원이 더해져서 3차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이거 설명드리냐면은 카티아도 마찬가지로 난데없이 갑자기 3차원 정보가 확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3차원 정보가 나오려면 최소한 2차원 정보까지는 있어야지 그 다음 3차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동그란 거를 쭉쭉쭉 쌓아서 원통형을 만든다. 이런 식으로 2차원 정보를 어떤 정보 방향성이라던가 다른 정보를 줘서 3차원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카티아에서 보면은 이렇게 처음에 점부터 시작을 해서 점에서 점을 어떤 방향에다가 어떤 방향을 향해서 자 잠시만요. 얘를 점을 어떤 방향으로 나열을 하면은 직선이 나오고 자 직선을 또 다른 방향으로 쭉 나열을 하면은 이쪽으로 이 선을 구석하게 연결하면 이런 면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 면을 또 다른 또 하나의 방향성을 줘서 쭉 나열을 한다면 이렇게 3차원 정보가 나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점부터 찍고 선 하나 긋고 하려면 굉장히 번거로워요. 그래서 카티아에서는 이 2차원 정보를 만들 수 있게 2차원 정보를 그릴 수 있는 굉장히 간편한 툴을 제공해주고 있어요. 그게 보면 바로 뭐냐면은 여기 보시면 아이콘이 있는데 스케치라는 아이콘이에요. 스케치 워크벤치. 스케치를 누르고 어떤 평면을 누르면 지금 여기 보면은 이 평면이거든요, 이게. 하얀색으로 네모나게 되는 게 카티아상에서 평면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평면을 누르면 이 평면상에다 2차원 정보를 저희가 스케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게 선택이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이걸 푸시고 저희가 뭐 이렇게 네모나게 그린다 하면은 2차원 정보를 바로 이렇게 만드는 거죠. 간편하게. 2차원 정보를 가지고 어떤 방향만 지정해주면 바로 3차원 정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카티아 초보자분들이 배우실 때는 처음에 2차원 정보를 간편하게 만들 수 있는 스케치 워크벤치를 잘 사용할 줄 아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를 유념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다음 좀 쉬었다가 이 스케치 워크벤치의 사용법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